핸드폰을 거치를 하고 하는 중간에 화면 이제 갤럭시 노트 20에 보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화면을 이제 더 밝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조금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거, 그걸 누르니까 녹화가 중단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곳이라서 밝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둡게 하는 것을 이제 터치를 했더니 녹화가 중단이 돼 버리네요. 그래도 뭐 다시 분할해서 올리면 되니까. 야간에는 새들이 다 자나 봐요. 조용하네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한 가지 내용인데 그냥 연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혼자서 제가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예전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제 생각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왜냐면 사람 만날 때만 말을 하게 되면은 뭐 감정도 얘기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2022년도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화 시대 때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제 좀 뭐 동생들도 있고 뭐 언니 누나들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식구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뭐 예전 뭐 1980년도 90년도 때도 뭐 핵가족화돼서 이제 각각 가정으로 이제 다 나눠졌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 딸 뭐 그렇게 뭐 네 식구 뭐 세 식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나마 그 정도라도 어느 정도 어 가족으로 어쩌면 구성원이 형성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뭐 저같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결혼하셨다가 다시 혼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렇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버려서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 많죠.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그냥 묵묵하게 있으면은 더 말주변도 없어지고 또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도 이제 사람을 만날 거를 뭐 언젠가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잖아요. 지금은 뭐 혼자 생활을 하지만은 뭐 사회생활 할 수도 있고 후에 뭐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돈을 벌러 가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 계속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말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중단됐다가 사람을 또 만났다가 또 중단됐다가 또 사람을 만났다가 그렇게 되는 성향이 많잖아요. 지금은 꾸준하게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뭐 이야기하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어 버렸죠. 왜냐면은 친한 친구나 뭐 사람들 만날 때도 뭐 적어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많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잖아요. 뭐 그런 일 아니고서는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화 통화도 뭐 자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주 못 하는 경우도 생기죠. 왜냐면은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또 바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타이밍이 이제는 대부분 각자 생활이 더욱 더 존중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을 그런 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어떤 이제 대화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은 혼자서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조리 있게 얘기하든 또 뭐 과정을 얘기하든 예전에 뭐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제가 쭉 이제 봐왔던 걸 보면은 찍은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이나 또 뭐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뭐 저의 생각을 견해를 얘기하거나 이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 일이나 뭐 어떤 뭐 지역이나 어디 가본 곳 뭐 외국이나 뭐 어떤 지리적인 어떤 설명 그런 종류가 많고 시시콜콜하게 뭐 다른 뭐 잘 지냈니 뭐 요즘에 뭐 하니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뭐 날씨가 좋구나 뭐 오늘은 덥네 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은 비가 내리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을 하기 위한 사람들과 어떤 소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자체를 이제 많이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단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저런 단어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할 때 이제 좋은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이에요. 나쁜 말을 해서 어,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도 별로 안 좋고 듣는 상대방도 별로 안 좋아요. 나쁜 말은 험한 말이나 나쁜 말은 저 스스로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말, 좋은 단어, 그다음에 적절한 단어를 그때 적시적소에 씀으로 인해서 저의 어떤 말하는 어휘력도 늘어날 뿐더러 또 둘러 말할 수도 있고 또 직설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반어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은유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의인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제 어 말을 많이 연습을 하면은 더 이제 풍부해져요. 어휘력이.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봄으로 인해서 유튜브는 또 듣는 게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이나 뭐 좋은 설교 내용이나 무슨 뭐 어떤 좋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봤으니 나도 좋은 말을 한번 해보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뭐 뉴스나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본이 있으면서 대본을 이제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또 뭐 딱딱하지 않게 듣기 편하게 말을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또 저런 말을 해볼까? 또 저런 단어를 한번 써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연습을 하는 거죠. 미리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생각이 난 게 대부분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 이제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좋아요. 이제 기도가 개신교에서 기도, 불교는 불경이고 또 천주교나 카톨릭교도는 그쪽에서 기도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뭐
성모 마리아님께 간구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미사어구라고 해야 되나요? 미사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을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많이 하잖아요. 불경 같은 것도 그냥 외워서 이렇게 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답답한 것들을 해소도 하고, 나의 말을 불교에서는 불경을 하면서 부처에 얘기하는 건가요?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살님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얘기하더라도. 또 성당에서도 미사를 드릴 때 말을 이런저런 걸 할 때 이제 들으시는 분, 천주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주교니까 그쪽에서 듣는 분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곳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해성사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 신부님한테 이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것들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비밀스러운 얘기나 속에 감춰뒀던 얘기를 발설함으로 인해서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도 될 수도 있고, 미사할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불교나 절에서는 이제 불경이나 참불가도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또 참불가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개신교에서는 기도가 최고죠. 기도 통성 기도도 하고, 그냥 통성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같이 통성 기도하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하면서 통성 기도 시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통성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 전에 이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신의 어떤 그 속 안에 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바라는 것들을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기도도 하기도 하고. 감사 기도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감사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감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면서,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들도 다 끄집어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해소를 하는 거죠. 스스로 해소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곡 조이는 기도가 또 찬송가거든요. 찬양이 기도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예술적인 작품이 된 거죠. 그런 어떤 곡조의 음낮이 따라서 가사를 쓰고, 또 가사 내용도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찬송가잖아요. 찬송가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이제 적적할 때나 제가 좀 우울할 때 이런 때도 찬송가를 부르면 굉장히 좋아요. 찬송가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되면서, 또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이 이제 스스로 녹으면서, 마음이 또 위안도 가지게 되고, 노래도 부르니까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호흡을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또 열정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또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은 또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 육체적으로도 말을 많이 하고, 또 찬송가 많이 부르면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식욕도 생기고, 배도 고프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뭐 혼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혼잣말, 독백이라고 하죠. 저기 연극에서는 독백 뭐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죠. 뭐 친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혼자서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만의 대화를 이것저것 다루면서 뭐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나 뭐 저런 뭐 이런저런 것들, 사회 문화나 어떤 뭐 바라는 것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그런 것들, 뭐 시사 경제 문제도 이런 것도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저런 것도 얘기해 보기도 하고, 내 과거도 얘기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확립할 뿐더러 또 말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천천히 해야 될까, 어떤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연습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을 하려고 했다가 끊어버린 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은근 제 나름대로 어떤 저의 생각인 거예요. 상대방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사람 세 명, 네 명이서 모여서 얘기할 때 대부분 둘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상태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얘기한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대화 내용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대화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소하려면은 제 안에 있는 건 해소하려면은 제가 혼자서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생활이 있지만, 만나서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어떤 이런저런 어떤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왜냐면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또 다음에 만날 것을 미리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죠. 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혼자 있을 시간대 다 얘기해 버렸어요. 다 해소해 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답답한 것들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제가 들어주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제 사정을 듣고 싶어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상대방은 나를 만날 때 상대방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목적이 대부분 그래요. 상대방이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상대방을 만나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면 좋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같은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저런,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호응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실제로 듣고 있다.
내용을 내가 이제 인지하고 있다. 내용을 내가 어떤 정도 이렇게 받고 있다. 그걸 이제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남이 더 이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만남 자체가, 상대방을 만난 자체가, 그 상대방이 껄끄러우면은 연락이 서로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지금 만났을 때 형성하는 거죠.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의 만남이, 상대방과 저의 만남이 다음에 또 만날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만날 때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왜냐면은 오늘 보고 내일 보지 않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나랑 안 맞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랑은 지금은 만나지만 다음에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랑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어찌 보면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 나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이런 사람을 알아두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찾는 게, 그게 또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잘 맞으니까 잘 지내고 싶다. 저 사람이랑 잘 맞으니까 또 잘 지내고 싶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인간관계를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대부분 어떤 목적, 무슨 뭐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 생활이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맺어지는 가운데서도 친구를 이제 사귀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거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성별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나보다 적어도, 나랑 저랑 비슷해도 괜찮고. 근데 대신에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동성끼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감이 있고 대화도 통하는데, 이성하고는 그런 어떤 게 많이 좀 제약이 많죠.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분들이나 조금 이렇게 조금 생각이 조금 좀 폭넓으신 분들이랑은 어느 정도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분들하고는 이성을 만날 때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애인이 돼버리죠, 대부분. 예. 친구로서 계속 가고 싶지만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친구로 지내고 싶지만은 친구가 발전이 되는 감정이 발전이 돼 버리잖아요. 어떤 이제 좋아하는 감정에서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막 그게 이제 진행이 돼 버리니까 이성끼리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저랑 같은 동성인 이제 남성 친구, 뭐 선후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가는 게 인생이고, 저도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찾는다고 찾았는데, 뭐 20대나 30대 때는 저도 많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탄탄하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놓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많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실수를 하면서 배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관계였지만 제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관계가 흩어지면서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실수를 이제 줄여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부분은 일반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싫어하는구나. 그것들 알게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향하면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많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